지난주 제 앞에 앉은 72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개월 동안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 질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백준영입니다. 90세 내과 전문의로 60년간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 환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반대로 단 5가지 질문만 알고 있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5가지 질문은 제가 6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모르고 병원에 가는 것은 마치 지도 없이 낯선 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료 시간 3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평생 건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환자가 되실 겁니다. 의사가 무엇을 처방하든 어떤 검사를 권하든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90세 된 제가 아직도 현역 의사로 일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만 해도 환자들은 의사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의사가 말하면 환자는 듣고 처방하면 따르는 것이 의료의 기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 한마디가 그 시절 진료실을 지배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조차 무례하다고 여겼습니다. 저 또한 질문하는 환자를 만나면 내심 불편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요. 몇 년 전 일입니다. 78세 박상철 어르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만 5개를 들고 계셨죠.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관절약, 그리고 수면제까지 하루에 10세 아래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이 약들을 모두 처방받을 때 질문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대로 먹어야지 뭘 묻겠어요. 저는 그분의 약을 하나씩 검토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은 불필요했고 일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 어르신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약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셨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진료실 풍경을 보면 6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균 진료 시간 3분. 환자는 들어와서 증상을 간단히 말하고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갑니다. 제가 하루에 보는 환자만 1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시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대답만 하시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마치 도전이나 불신의 표현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맹목적 신뢰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하는 환자일수록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삽니다. 반대로 침묵하는 환자일수록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과도한 약을 먹고 때로는 위험한 시술까지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을 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놓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질문은 의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아, 이 환자에게 정말 이 검사가 필요할까? 이 약과 저 약을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재검토의 기회 말이죠. 또한 환자 본인이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 약을 먹고 난 후의 변화,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이런 정보들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의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가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시간에 쫓겨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지 못합니다. 이 소통의 공백이 바로 의료사고와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60년 전 젊은 의사였던 제가 환자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90세가 된 지금의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의사는 도움을 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질문하는 환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기록해온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질문하지 않는 환자들이 받는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먼저 김선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붕괴하실 겁니다. 72세 김선자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셨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진찰 후 이렇게 말했죠. MRI 찍어 보시죠. 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건데 뭘 물어봐. 이게 그분의 생각이었어요. MRI 비용은 35만 원이었습니다. 김 할머니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나온 후 의사가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관절 변화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까? 김 할머니는 그 순간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MRI를 왜 찍었나요? 그제서야 물어보셨지만 이미 늦었죠. 의사는 확인차 찍어본 거예요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김 할머니가 처음에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선생님, 이 MRI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나요? 아마 그 의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화가 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터져 나갑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생명이 위험했던 사례입니다. 69세 이정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죠. 의사는 새로운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했습니다. 이 어르신도 아무 질문 없이 약을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3일 후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진 거였어요. 다행히 부인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약과 새 약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처방받을 때 기존 복용약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정남 어르신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고요?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나는 환자인데 뭘 알겠어. 의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일까요? 의사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정남 어르신이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다른 약과 충돌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단 한마디 질문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75세 박영호 어르신은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새로운 혈압약 처방을 받았을 때 용기를 내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이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다른 약들과 괜찮을까요?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니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 위험이 발견되었어요. 의사는 깜짝 놀라며 다른 약으로 바꿔서 처방해 줬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한마디 질문이 제 목숨을 구했네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최순덕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제가 먹고 있는 이 약들이 정말 다 필요한 건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의사가 다시 검토해 보니 정말로 일부 약은 중복이었고 다른 약들은 이미 효과를 다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8개 약을 4개로 줄일 수 있었죠. 최 할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약값도 절약되고 몸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환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주저하십니다. 의사가 바쁜데 괜히 시간 잡아먹는 것 같아서요. 혹시 불쾌해 하실까 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질문해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이런 잘못된 예의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천 건의 의료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소통 부족으로 인한 것들이었어요. 환자가 질문했다면, 의사가 한 번 더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이런 피해가 더 큽니다.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여러 진료과를 다니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 과 의사들은 다른 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노하십시오. 왜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내 몸인데 내가 질문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사들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의 질문은 그런 실수를 막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질문하는 환자를 불쾌해하는 의사라면 오히려 그런 의사가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의사는 환자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더 나은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질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질문의 힘을 말이에요. 하지만 막연히 질문하라고 하면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60년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5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 질문들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의 병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질문하는 환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6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을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76세 한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즉시 CT와 MRI를 권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고개 끄덕이고 했을 텐데 이번엔 용기를 내어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이 검사들이 왜 필요한가요? 간 수치가 조금 높은 것만으로도 이런 큰 검사를 해야 하나요? 의사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약간의 상승이라면 2주 후 재검사해 봐도 됩니다. 술을 드시거나 약을 드신 후에도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한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질문 하나로 100만 원 넘는 검사비를 아꼈어요. 저는 이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당당하게 질문할 때 의사도 더 신중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의 위력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67세 김철수 어르신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일단 드셔보세요 라고만 했어요. 김 어르신은 3년 동안이나 그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이 떨어져서 못 드시게 된 날,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났어요. 손떨림, 식은땀,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약은 최대 2주만 드셔야 하는 건데요. 3년씩 드시면 의존성이 생깁니다. 김 어르신은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약을 끊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만약 김 어르신이 처음에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오래 먹어도 괜찮은 약인가요? 라고 물었다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화가 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속이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지금 증상에 꼭 약이 필요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질문으로 인생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73세 박미경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의사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했죠. 그런데 박 할머니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약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었어요. 물리치료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약 없이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박 할머니는 기뻐하며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어요. 약 하나를 먹지 않고 말이죠. 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저는 이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자가 주도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질문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제가 복용 중인 다른 약과 충돌하지 않나요? 이 질문이 생명을 구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최영식 어르신은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새로 위장약을 처방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과 이 위장약이 충돌하지 않나요? 의사가 다시 확인해 보니 심장약과 위장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른 약으로 바꿔주었어요. 최 어르신은 그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질문이 제 목숨을 구했네요. 만약 그냥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 한마디 질문이 생사를 가른 순간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이에 이 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한가요? 이 질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81세 이순자 할머니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이 수술이 정말 안전한가요? 효과가 있을까요? 의사는 솔직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할머님 나이에는 수술 위험도 크고 회복도 더딥니다. 대신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이 할머니는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셨고 6개월 후 놀라운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수술의 위험 부담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는 감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하나가 저를 큰 위험에서 구해줬어요. 이제 손자들과 함께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제 제가 90세가 되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환자들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지켜볼 때였어요. 반대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용기 있게 질문하는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4세 장봉래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이분은 6개월 전 제 영상을 보시고 완전히 달라지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안타까웠어요. 다른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만 7개, 하루에 20알 넘는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어지러움과 소화 불량에 시달리고 계셨죠.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오신 장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져 계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 5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한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장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바뀌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약부터 바뀌었어요. 이 약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시 검토해 주시더라고요. 20알에서 8알로 줄어들었어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이분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는 것이 정말 벅찼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장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의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처방전만 써주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 의견도 물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질문하는 환자가 되면 의료진도 더 신중해지고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계실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의사에게 질문하는 게 괜찮을까?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걱정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질문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니까요.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환자가 질문하면 오히려 귀찮아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깨달았어요.
질문하는 환자야말로 의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환자의 질문은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거든요. 좋은 의사라면 이런 질문을 반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질문했는데 의사가 불쾌해한다면 그런 의사는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의사에게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환자 중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반대로 안타깝게도 일찍 떠나신 분들 중에는 침묵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의사 말을 무조건 따르다가 부작용을 겪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해서 병을 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순종적인 환자로만 있지 마세요. 당당한 파트너가 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질문을 적어두세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질문들을 머릿속에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지금 증상에 꼭 약이 필요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복용 중인 다른 약과 충돌하지 않나요? 제 나이에 이 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한가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병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질문할 때는 대립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치료를 만들어 가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더 안전하게 치료받고 싶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90세가 되어서도 아직 현역 의사로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에요. 의료는 이제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 병원 방문 때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 말이에요. 침묵하는 환자에서 질문하는 환자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60년 동안 환자를 보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인생을 위해 지금부터 질문하는 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길. 감사합니다.